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싱글이고 엄마와 둘이서 낡은 아파트에서 삽니다. 위로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 몇 년 전 이혼 후 미국으로 건너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죠. 엄마, 다른 친구들 엄마들은 내 나이 되면 그래도 결혼 생각 없냐고 넌지시들 물어보신다던데 엄만 내가 시집 가든 말든 별 관심이 없어 보이세요? 네 언니 일이 없으면 몰랐을까. 내가 어떻게 무조건 딸한테 결혼하라 잔소리 하겠니? 요즘 시대가 결혼에 목매는 시대도 아니고. 하긴 언니 하는 거 보면서 엄마나 나나 결혼에 좀 질린 게 사실이죠. 아빠가 돌아가셨지만 엄마는 아빠하고 결혼한 걸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만큼 네 아빠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고 엄마를 많이 좋아해주는 남자였지. 너희들한테도 참 좋은 아빠였고 세상 남자들 다 너희 아빠 같을 거라고 착각한 엄마 잘못이지. 그게 어떻게 엄마 잘못이에요. 언니 결혼 그렇게 된 건 다 그 나쁜 녀석 때문이죠. 언니 하는 거 봤으니 너도 좀 결혼이든 연애든 신중해라. 엄마 마음은 그래. 엄마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저 잘 알아요. 저 역시 엄마와 생각이 같고요. 언니는 좀 복잡하고 좋지 않은 사연으로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시점에 이혼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충격을 많이 받은 언니는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홀로 사업을 하며 지낸 지 5년이 넘어가고 있죠. 저는 출판사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편집과 교정 일을 주로 합니다. 출간할 신간에 대한 기획을 하는 때도 있고요. 학교 다닐 때부터 책 읽는 것을 무척 좋아했는데 원래는 작가가 꿈이어서 국문과에 진학했고 졸업해서는 출판사에 취직해 다니고 있어요. 전업작가가 되고 싶은 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나만의 이야기를 풀어내기에 여러모로 준비가 덜 되었다는 생각에 출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등단이나 출간을 하려고 글을 쓴 적도 있지만 저 스스로의 검열을 통과한 작품이 아직 없다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저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검소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살아생전 아빠도 이런 면에서는 엄마와 똑같았죠. 엄마는 길거리 가판대에서 양말 판매를 주로 하시는데 추우나 더우나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을 거의 30년 가까이 해오고 계신 분이죠. 아유, 경아 엄마는 참 친절하고 부지런해. 그렇게 열심히 돈 모아서 어디에 쓰려고 그런담?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인심을 쓰며 살려고 해도 가진 게 좀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게 세상사 법칙이잖아요. 수면 양말 5켤레만 줘봐요. 여기 이게 새로 나온 신상품인데 어때요? 보풀도 아니고 보온성도 더 좋아졌어요. 감촉이 참 좋네. 5켤레 더 해서 10켤레만 주구려. 엄마의 양말 장사는 1년 365일 성업인 편입니다. 물건을 잘 고르는 엄마의 안목도 한몫하지만 손님들과 그때그때 시의적절한 티키타카가 좋은 엄마이죠. 아이들 양말 7켤레만 주세요. 어머, 경준이 엄마 오랜만이야. 못 본 사이에 왜 이렇게 살이 빠졌대? 알아보시는구나. 역시 사장님. 얼마 전에 근종수술을 받아서 살이 좀 빠졌네요. 회복은 잘했어? 아직 다는 아닌데 걸어 다닐 정도는 돼요. 오후에 학부모회의가 학교에서 있어서 나가봐야 되기도 하고. 그럼 이쁘게 하고 가야겠네. 미용실 가서 드라이라도 하고 가. 애들은 엄마가 이쁘게 하고 학교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 그런가요? 하긴 요즘 계속 몸이 안 좋아서 미용실 못 간 지도 오래됐는데. 요 앞 사거리 골목에 새로 생긴 미용실 알지? 거기 미용사가 솜씨도 좋고 비싸게도 안 받아서 인기가 좋아. 거기 들렀다 학부모회의 가야겠어요.
그래, 이쁘게 드라이하고 회의 잘 다녀와. 사장님, 제가 신을 양말도 5켤레만 더 주세요. 옷마다 맨날 흰 양말만 신었는데 양말도 좀 신경 써야겠네요. 스타킹도 3종만 주시고요. 새로 들어온 실크 스타킹인데 이걸로 줄까? 양말이니 스타킹을 팔며 오만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엄마셨죠. 전 어릴 때 이런 엄마가 이해가 가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엄마, 양말 사러 온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양말 판다고 양말 이야기만 하면 아무도 양말 안 사는 게 사람 쉽니다. 양말 파는데 양말 이야기를 해야지.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해요? 경아야, 양말 한 켤레를 팔아도 고객의 마음 한 조각을 얻어야 제대로 물건을 팔 수 있단다. 그럼 마음 먼저 사고 양말 한 켤레 파는 거야. 그런 손님이 다시 오는 손님이 되는 거고. 엄마의 가치관은 그러하셨고 가판대에서 양말을 팔 때도 수십 년 넘은 단골이 많은 엄마셨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는 좀 넓고 쾌적한 집으로 이사 가면 안 돼요? 우리 분수의 이 집이면 족하지. 이사는 무슨... 그래도 우리가 아예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수십 년째 낡은 아파트 엄마는 안 불편해? 전혀. 하나도 불편한 게 없다. 물 잘 나오지, 방 뜨시지, 교통 편하지. 뭐가 부족해서 쓸데없는 돈까지 써가며 이사를 해. 그럼 엄마, 우리 자동차라도 한 대 사자. 응? 엄마 관절도 점점 안 좋아지시는데 차 한 대 있으면 좋잖아요. 엄마 장사할 때 쓰는 차량 유지비만 해도 얼만데 또 차를 사. 말을 꺼낸 내가 잘못이네요. 평생 근검절약하며 살아오신 데다 사치나 과소비하는 거리가 먼 엄마였습니다. 이런 엄마의 성향을 물려받아 저나 언니 역시 또래들에 비해 많이 검소한 편이기도 하고요. 전 회사 일이 없는 주말에는 가끔 엄마의 가판대에서 함께 양말을 팔아요. 그날도 일이 없는 주말 엄마와 함께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자 양말 10켤레만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혹시 선물 포장 돼요? 가판대라 그런 게 안 되나? 3,000원 추가하시면 포장해 드립니다. 포장값을 따로 받는다고요? 저희가 마진을 최소로 파는 가판대다 보니 포장값은 따로 받고 있어요. 아우 됐어. 뭐 이런 가판대 양말 건네주면서 포장해서 주는 것도 웃길 것 같네. 그러면서 종종걸음으로 사라지는 여자였습니다. 아니, 뭐 저런 진상이 다 있어요? 나이도 엄마보단 젊어 보이는데 말은 또 왜 반말이야? 우리 가판대학 건물 가정의학과 의사란다 저 여자가. 의사라는 사람이 교양 이력은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네.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지 뭐. 듣자 하니까 아들도 의사고 아들도 같이 병원을 운영한다 들었던 것 같은데. 저랑 아들이 의사라고 그거 믿고 저리 오만한가요? 대놓고 가판대 양말 무시하면서 물건을 왜 사가는 건지. 경화야, 손님 흉 그만 봐라. 물건 팔다 보면 원래 별의별 사람이 다 온다. 엄마, 그런데 어제부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죠? 아니,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하니? 식은땀까지 뻘뻘 흘리면서.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던지. 아니, 이럴 게 아니라 병원을 가봐 얼른.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요. 저는 심한 복통에 괴로워하다 가판대 근처의 길바닥에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가물가물해요. 제가 누군가의 등에 엎여 어디론가 옮겨진 기억 같은 게 어슴풀에 나지만 정확한 기억은 없더군요.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안 회복실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정경호 환자분, 이제 좀 정신이 드세요? 여기가 병원이라고요? 제가 왜 병원에를... 건물 앞 요 길거리에서 양말 파시는 분 따님 맞죠? 어머님과 같이 장사하다 길에 쓰러졌는데 기억 안 나세요? 맞아요. 배가 너무 아파서 길바닥에 주저앉았다가 그래도 기절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네요. 급성 충수염으로 응급수술 받으셨습니다. 조금만 수술이 늦어졌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 엄마는 어디 계신가요? 가판대에서 계속 양말 팔고 계신데요? 네? 뭐라고요? 농담입니다. 이제 마취해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라 제가 일부러 짓궂은 얘기를 좀 했네요. 아유, 경아야. 정신이 좀 드니? 이제 좀 괜찮아? 의식 문제없이 잘 돌아오셨고요. 이제 천천히 회복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엄마를 도와 가판대에서 양말을 팔던 저는 급성 충수염으로 기절을 한 거였고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심각하다 보니 바로 앞 건물의 가정의학과 건물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거였습니다. 아유, 네가 의식 잃고 기절했을 때 엄마는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다. 엄마, 근데 내가 병원까지 어떻게 온 거예요? 기억이 정말 하나도 안 나니? 나 기절했었잖아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네가 길바닥에 쓰러져. 엄마가 엄청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마침 점심 식사하러 건물 밖으로 나오던 여기 의사 선생님이 널 얻고 바로 병원으로 올라갔단다. 아까 나간 그 남자 의사 말이에요? 그래, 아까 그 남자 의사 말이다. 저기 여의사, 그러니까 저 사람 의사의 모치는 참 성격이 별론데 저 남자 의사는 사람이 아주 진국인 것 같다 보니까. 진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너 쓰러지고 엄마가 엄청 놀라고 걱정하니까 얼마나 다정하게 안심시켜주던지. 참, 저런 아들이 있었으면 싶었을 정도라니까. 아들내미는 엄마 안 닮고 아주 예의 바르고 사람이 괜찮더구나. 전 응급수술을 받은 그 병원에서 무사히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부위는 이제 안 아프시죠? 좀 욱신거리고 좀 쑤시는 게 남아있기는 해요. 그래도 봉합 부위에 문제 없으니 큰 탈은 없을 겁니다. 퇴원하시고서는 걷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요. 당분간 드레싱하고 소독 꼼꼼히 잘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 쓰러지는 날 병실로 업고 온다고 고생 많으셨다 들었어요.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시면 저한테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나요? 네? 전 좀 당황해서 되물었고 그런 저의 표정을 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의사였습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을 이렇게 진담처럼 받아들이는 분도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그게 재밌어서 자꾸 농담하게 되네요. 환자분한테는. 안 그래도 식사 대접이라도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 그날 당장 수술받지 못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들었는데. 그럼 저랑 맛있는 밥 한 끼 같이 하시죠.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그렇게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남자 의사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함께 커피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어머니 일 돕는다고 나와 계셨던 거군요. 네, 그랬죠. 그럼 평소에는 어떤 일을 하세요? 출판사에서 일해요. 책을 펴내기도 하고 편집일도 하고요. 아, 그러세요? 제가 미국 소설 좋아하는데 요즘 추천해 주실 만한 작품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미국 작가의 신간이 있는데
몇 권 선물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책까지 선물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다음번 식사는 제가 대접해도 될까요? 다음번에 우리가 또 만나나요? 사실 오며 가며 어머님이랑 장사하는 거 몇 번 뵀어요. 뵐 때마다 참 예쁜 분이다, 인상이 좋다, 그런 생각 많이 했고. 처음 식사를 하는 자리였지만 그 의사와는 말이 아주 잘 통하고 편안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남자 의사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만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서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경화 씨 만나는 거 아직 우리 가족들은 모르는데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인사 올래요? 벌써요? 난 사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는데. 이왕 결혼하기로 한 거 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이렇게 경화 씨와 헤어져 다른 집에 들어가는 것도 지겹고. 알았어요, 그럼. 진석 씨 가족들 만난다니까 벌써부터 떨리네요. 우리 어머니는 구면이고 아버지랑 여동생만 보면 되겠네요. 어머니께서 원래 절 아예 모르시는 게 아닌데 우리가 사귀는 사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지 좀 걱정이네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경화 씨를 사랑한다는데 아무도 저를 말릴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말을 듣기는 했지만 솔직히 시어머니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에 처음 인사를 가는 자리가 부담되는 게 사실이었죠. 엄마, 그 가정의학과 여의사 말인데요. 내가 진상이라 욕하던 사람인데 시어머니 자리가 되게 생겼으니 어쩌죠? 나도 박서방은 마음에 든다만 네 시어머니 자리가 좀 찜찜한 건 사실이다. 이 결혼 좀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하고 오래 사귄 것도 아니고 좀 더 연애를 하다가 경화야, 시어머니 자리가 좀 그렇다고 결혼 무르는 건 아닐 일이다. 네 남편 될 사람이 좋은데 그건 어리석어. 일단 부딪혀 보자꾸나. 결국 그 여자가 오래 잘난 척도 못할 거야. 그럼 다행이긴 한데 이번 주말에 인사 가기로 했는데 벌써 스트레스네요. 너무 그럴 것도 없고 그냥 차분하게 인사드리고 와라. 그렇게 부담 100배의 마음으로 남편 될 사람의 집에 인사드리러 간 저였습니다. 네가 우리 친석이랑 결혼할 여자라고? 아니, 처음 뵙는 건 아니죠. 제가 병원에서도 뵙고 또 저희 엄마 양말 가판대에서도 몇 번 배웠으니까요. 그럼 길거리 양말 장수 딸이 본인이라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경화라고 합니다. 엄마, 저 경화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이왕 결심이 선 거 좀 빨리 결혼식 올리려고 하고요. 넌 대체 엄마한테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 이런 큰일을 결정하니? 엄마, 결혼이 큰일이긴 한데 일생의 반려자인 제 짝을 찾는 일이잖아요. 제 마음에 들고 제가 결심이 서는 게 솔직히 다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급이란 게 있지. 너 어떻게 그 많은 의대 여자 동기들을 놔두고 하필 길거리에서 양말 파는 양말 장수 딸내미를 만나. 어머니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람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면서 그때 많이 가까워졌어요. 사실 그 이전부터 오며 가며 보면서 이 사람에게 첫눈에 제가 반했고요. 아유, 못 살아 정말. 모자가 의사라고 다른 집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양말 장수 딸내미를 며느리로 들였다고 어찌 말하란 말이니? 엄마, 이 사람 직업은 양말 장수 딸내미가 아니라 출판사 편집자예요. 시끄럽다. 난 이 결혼 허락한 적 없으니 그리 알아. 아니나 다를까 전 처음 인사 간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들으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기분이 엄청 상했고 저는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미안해요, 경아 씨. 우리 어머니가 나쁜 분은 아닌데 눈에 보이는 허례허식에 좀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요. 어머님 눈에는 제가 많이 모자라 보이시나 봐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요. 어머니를 설득해보긴 하겠지만 정 마음을 안 돌리시면 전 그냥 경아 씨와 제 뜻대로 결혼식 올릴 거예요. 진석 씨,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우리 차라리 결혼을 좀 미뤄요. 경아 씨까지 나 화나게 제발 그런 쓸데없는 소리 좀 말아요. 경아 씨야말로 어머니 때문에 저한테 마음이 식은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건.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내가 하잔 대로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해결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큰 소리를 쳤고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도 안 되어서 결혼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남편은 그때 시어머니에게 결혼을 허락 안 하면 평생 집안과 연을 끊겠다. 강력하게 선포 비슷한 것을 했던 모양입니다. 평소 어머니 말이라면 고분고분 잘 듣는 효자아들이 그런 말을 하며 세게 나오자 겁을 집어먹은 시어머니는 울며 겨자먹기로 결혼을 허락하셨던 거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 허락이 떨어진 후 상견례 날이 돌아왔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한정식집에서 양가 상견례가 이루어졌는데 우연의 일치로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입고 있는 코트가 같은 디자인이었어요. 백화점에서 구매한 명품 코트였는데 평소 명품 구매에 큰 관심이 없던 엄마가 제 상견례를 하는 자리라고 좋은 옷을 차려입고 나오신 거였죠. 그런데 본인과 같은 코트를 입고 있는 저희 엄마를 보고 시어머니의 인상이 확 구겨지는 겁니다. 사부인, 그 코트 빌리셨어요? 주제를 알아야지. 저와 엄마의 면전에 대고 바로 그런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엄마는 어이가 없다는 듯 하하 웃으며 코트를 벗으셨고 그때 우연히 엄마 코트 주머니에서 명함 2장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함을 주운 건 시어머니셨어요. 이거 혹시 사부인 명함이세요? 명함에 박힌 이름 보시면 제 명함이라는 거 아실 텐데요. 아니, 양말 공장을 운영하신다고요? 그리고 다른 명함은 어머나 세상에, 우리 병원이 있는 건물의 대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려 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야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아니 그러니까 양말 공장 CEO면서 우리 병원 건물주라는 말씀이세요, 사부인께서? 네, 맞습니다. 양말 공장 운영한 지는 20년이 넘었어요. 가판대서 양말 파는 건 고객들 반응과 유행하는 트렌드 읽으려고 제가 꾸준히 나와서 장사하는 거고요. 우리 병원 건물주 이름과 같아 설마 했는데 세상에나. 시어머니는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더듬더니 거의 벌벌 기며 큰절하다시피 저희 엄마에게 인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몰라 뵙고 그간 실수를 많이 저질렀네요. 실수라면 어떤 실수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제가 여러 실수를 했죠. 일전에 양말 사면서도 그렇고 또 따님과 우리 아들 결혼 반대한 것도 그렇고요. 그럼 이제 와서 새삼 사과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어머나, 그렇다 마다요. 제가 이렇게 대단한 집안인 것도 몰라 뵙고 그간 신뢰와 무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부디 있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푹 수그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고 보잘것없어 보이던지
피식피식 터져나오려는 실소를 참느라 애를 먹을 정도였죠. 사실 저희 친정이요. 어디 가서 재력이 꿀리는 집은 아닙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아빠와 또 저희 엄마는 평생 양말 공장을 운영하며 많은 돈을 버셨어요. 너희 친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이 공장을 수십 년 매출흑자를 유지하며 운영하느라 아빠와 엄마는 평생을 바쳤다. 매출의 50%는 사회에 환원한다는 할아버지 뜻 현재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 그게 엄마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말이야. 엄마,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는데 그렇게 매출의 50%나 기부하는 거 솔직히 싫을 때 없으셨어요? 사람이니 그런 생각 전혀 안 든다며 거짓말이지. 생전 네 아빠와 엄마도 그 문제에 관해 고민한 적이 많았다. 그래도 엄마 아빠가 운영하는 공장이 꾸준한 기부 덕에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여러 좋은 점들을 많이 보게 됐고 아빠 역시 그러하셨지만 엄마도 그 부분에 관해 후회는 없단다. 공장을 처음 세운 할아버지의 뜻이 그러했고 그러한 할아버지의 초기 기업 이념에 충실하게 평생 공장을 이끌어오신 엄마입니다. 몇 년 전까지 아빠 역시 엄마와 그렇게 열심히 공장을 운영하셨던 거고요. 경화씨, 나에게는 경화씨 친정이 하는 일 솔직하게 말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지금까지 숨긴 거예요? 미안해요. 처음부터 진석 씨에게 친정 배경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내가 경화씨 친정 재력 보고 접근할까봐 그랬던 거예요? 꼭 그렇게 오해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말은 말아요. 애초에 제가 길거리 양말 장수딸이라 생각했을 때부터 저를 좋아한 진석 씨라는 걸 아니까요. 그럼 사귀게 된 후에라도 말을 좀 솔직하게 해주지 그랬어요. 그 점은 미안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저와 언니에게 내린 확고한 지령이 있어서 그러질 못했어요. 지령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엄마는 저랑 언니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남자를 만나도 절대 집안의 재산을 어필하지 말라고요. 그럼 장모님 그런 당부 때문에 여태 친정의 배경을 속였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나 저를 너무하다 생각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저희도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게 말하려면 좀 복잡하고 썩 좋은 얘기도 아닌데 진석 씨가 계속 오해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야기할게요. 사실 저희 언니가요. 몇 년 전 이혼을 할 때 남자로부터 사기 결혼을 당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던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언니가 미국서 사업한다는 얘기는 했죠? 네, 일전에 경화 씨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언니 결혼에 실패하고 그 충격으로 미국행 택한 거예요. 결혼했던 남자가 언니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우리 집 재산을 보고 접근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돼서요. 그런 일에 재산을 보고 접근했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우리 언니는 그 남자를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대학 때부터 집이 가난해서 등록금 하나 제대로 못 내던 형편이었는데 그런 가난한 남자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 언니였으니까요. 양쪽 집안의 경제력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결혼 못하란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저희 부모님 역시 그런 마인드니까 언니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던 거고요. 대체 경화 씨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 구구절절 늘어놓는 거 참 못하긴 한데 언니 남편이었던 사람이요. 가진 거 없고 본인이 성공하기 전까진 언니에게 무척 성실했어요. 우리 부모님께도 잘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희 부모님의 지원으로 공부를 마치고 유학까지 다녀온 뒤 대기업에 입사했고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자
바로 변심해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능력남이 되자마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며 외도를 일삼았죠.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니? 예전엔 나만 알고 나만 바라보며 평생 살겠다고 했잖아. 넌 내가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니? 그럼 아니라는 거야? 그것도 아니면 왜 우리 집 지원은 다 받으면서 학교 다니고 유학까지 다녀온 건데? 네가 나 사랑해서 네가 좋아서 나한테 퍼준 거 아니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런 걸로 생색을 내냐? 뭐라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리 부잣집 아가씨라도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건 좀 알아. 네가 돈 많은 집 딸이라는 거 말고 무슨 메리트가 있는 여자니? 솔직히 네가 가진 배경 아니었음 너랑 결혼할 이유도 없었어.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게 된 언니의 전남편은 바로 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결혼 생활을 꽤 오래 유지했기에 언니는 친정에서 받은 유산의 일부까지 재산분할로 그 남자에게 나눠주고 이혼해야 했습니다.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봤나? 아무리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 했지만 치여동생들 대학 공부까지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아니,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프네. 왜 이러지? 아빠, 정신 차리세요, 아빠. 언니의 이혼 사건을 겪으며 평소 심장이 안 좋으시던 아빠는 병세가 악화되어 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긴 연애를 겪으며 결혼해서도 가정주부로 남편에게 헌신하던 언니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게다가 본인이 겪은 불행한 배신으로 아빠까지 명을 달리하자 언니는 그때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비롯 저까지 온 식구가 큰 충격을 받은 건 너무 당연했고요. 여보, 당신이 아무리 억울해도 이건 아니지. 눈 좀 떠봐요, 제발. 아빠가 저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건 말이 안 돼요. 제발 눈 좀 뜨세요, 아빠. 아빠, 나쁜 놈은 버젓이 살아서 밥 먹고 숨 쉬는데 아빠가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 곁에서 건강하게 그 나쁜 놈 욕하고 저희 지켜주셔야죠, 아빠. 엄마, 언니, 저 세 모녀의 간절한 외침에도 아빠는 끝내 눈을 다시 뜨지 못하셨습니다. 사업하며 돈 벌어 잘 살자고 열심히 일했지. 돈 많다는 훈장으로 딸내미도 당신도 이런 꼴 당하려고 열심히 돈 번 게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보. 아빠의 장례식 내내 정말 원통하고 비통한 울음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저입니다. 그런 일을 겪었기에 저희 엄마는 그 후로 저와 언니에게 늘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남자를 만날 때 절대 친정의 재산을 어필하지 말라고요. 경아 씨 얘기를 들어보니 수긍이 가네요. 그런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괜히 오해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한 내가 더 미안해요. 남편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비로소 저와 엄마가 친정의 배경을 숨긴 것에 관해 이해를 해주더군요.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치르고 베트남으로 무사히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 후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전해드릴 겸 양가에 잠깐 방문을 했었죠. 시댁에 갔는데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시어머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왔구나? 신혼여행 다녀와서 피곤할 텐데 집에서 쉬지 않고. 아니에요, 어머님. 인사도 드리고 또 선물도 좀 드리려고요. 선물을 다 사왔어? 아무래도 있는 집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자란 아이라 그런가. 인사성이 남다르구나. 이거 어머님께서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커피 좀 사왔어요. 베트남 현지에서 커피가 좀 유명하길래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안 마시면 잠이 안 깨는 스타일인데 너무 안성맞춤 선물을 사왔구나?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너희들 온다고 음식을 좀 해놨는데 식사부터 하자. 식사를 하고 나서 설거지도 만료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댁 와서 첫날부터 며느리 설거지 시키면 요즘 시어머니들 욕한다더라. 너는 신혼여행 다녀와서 여독도 아직 안 풀렸을 텐데 거실 소파에서 진석이랑 쉬고 있어. 저희 친정의 배경을 알고 난 뒤로 180도 태도가 돌변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저희 시어머니 태도가 너무 바뀌어서 제가 적응이 안 되네요. 왜? 너희 시어머니도 이상하게 군이 너한테? 예전처럼 무시하고 막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살가운 시어머니처럼 행동하시는데 영 적응이 안 된다고요. 참, 아유, 사람 배경과 돈이라는 게 뭔지. 우리 집안이 정말 가진 게 없었더라면 이 결혼이 얼마나 서러웠을까? 엄마, 시어머니는 우리 집 재력 알고 저렇게 변하신 거지만 제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길거리 양말 장수인 줄 알았을 때부터 널 좋아한 남자니 그거 하나 믿는다만 네 시어머니 반응을 보니 참 아유 씁쓸하게 짝이 없구나. 엄마, 저희 신랑 들어오네요. 우리 이런 얘기 그만해요. 엄마와 시어머니 얘기를 한참 하는데 잠시 밖에 통화를 하러 나갔던 남편이 들어왔고 저와 엄마는 화제를 돌렸죠. 어머님, 그간 잘 지내셨어요? 나야 뭐 늘 똑같지. 양말 나가서 팔고 공장도 관리하고. 어머님, 제가 경화 씨에게 얘기 듣고 어머님 참 존경하게 됐습니다. 존경? 네. 공장을 크게 운영하는 회사 CEO시면서 그렇게 직접 거리로 나와 양말을 파신다는 게요. 그리고 평생 매출의 50%를 기부하고 계시단 말을 듣고 솔직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야 뭐 내 생각이었다기보다는 양말 공장 사업을 애초에 시작하신 우리 시아버지 뜻이 그랬던 거라네. 그 유지를 받들어 여태 사업을 그런 식으로 이어오고 있는 거고. 뭔가 삶에 있어서 저와 가치관이 비슷한 집안에 장가를 온 것 같아서 제가 더 마음이 놓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인가? 제가 실은 원래부터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여러 여건상 미루고 있었는데 경화 씨가 선뜻 흔쾌히 오케이 해주어서 앞으로 한 몇 년 외국 나가 의료봉사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엄마, 이 사람이 신혼여행 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뜻이 이런데 혹시 괜찮냐고요. 내가 반대하면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도 이 사람 생각에 찬성이라 한 달 정도 후에 출국하기로 했어요. 우리 집안에 아주 제대로 괜찮은 남자가 사위로 들어왔구나. 자네 뜻은 나도 100% 찬성이네만 타지서 그렇게 의료봉사하며 살기가 녹록치 않을 텐데 그게 걱정이네. 엄마, 그래서 나도 따라가잖아요. 식사니 뭐니 챙겨줄 사람도 필요하고 또 나도 외국 나가 좀 다양하게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그럼 지금 너 다니는 출판사는 어떡하기로 했어? 대표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결혼해서 남편이 국경 없는 의사회 일을 하게 되어서 출국하게 되었다고요. 어머님, 이렇게 고생문 훤한 길에 따님을 데리고 가는 걸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어딨나. 부부란 일심동체란 말이 괜히 나오겠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가치관이 자네나 경희가 잘 들어맞아 다행이지 뭐. 어머님, 제가 떠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 저 딱 5년 정도 외국에서 봉사활동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경화 씨와도 이미 약속한 부분이고요.
해서 말인데. 무슨 일인데 그리 뜸을 들이나? 뜸 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보게. 저희가 외국에서 돌아와서 한국에 다시 귀국하면 저희와 한 집에 같이 사는 게 어떠세요? 엄마, 그렇게 해요. 처가살이 한다는 게 제가 먼저 꺼낸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먼저 꺼낸 얘기예요. 갑자기 웬 처가살인가? 스스로 나서서 처가살이 하고 싶은 남자들 잘 없을 텐데. 저는 국경 없는 의사 일을 하겠다고 처음 말했을 때도 가족들 모두 반대만 했지. 제 생각을 지지하고 좋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 반대는 더 심했고요. 그런데 경화 씨도 그렇고 장모님께서도 이렇게 흔쾌히 지지해 주시는 거 보니 저와 가치관이나 성향 이런 게 맞아 떨어지는 분 같아서요. 출국하는 거 반대 안 한 거에 대한 공치고는 좀 과한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장모님을 제가 너무 존경하고 또 처형도 미국에 계신데 혼자 이렇게 적적하게 사시게 하는 것도 저나 이 사람이나 너무 마음에 걸려서요. 말만 들어도 아주 고맙네만. 자네 제안은 내가 천천히 생각해보는 걸로 하겠네. 남편은 출국하기 전까지 저희 친정엄마와 거의 매일이다시피 자주 왕래하며 놀러도 다니고 맛집도 같이 다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한 몇 년 혼자 적적히 지내실 엄마가 저 역시 걱정이었는데 남편의 이런 배려가 고마운 게 사실이었죠. 자네가 이렇게 잘해주고 자꾸 친해지다 보니까 내가 되려 처가살이 시키고 싶어지는구만. 제가 출국 전에 시간들을 장모님께 하려는 효과가 톡톡히 있네요. 그렇게 부쩍 빠른 시간에 가까워진 남편과 친정엄마였습니다. 조금씩 짐도 싸고 주변 정리를 하다 보니 출국 날짜가 다가왔죠. 출국을 앞두고 저는 일하던 출판사에서 반가운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화 씨, 다음 주가 출국이라면서? 안 그래도 대표님 한번 찾아뵙고 떠난다는 게 경황이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내가 그런 인사치레 듣자고 전화한 게 아니라 남편이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하러 떠난다고 들어서. 네, 맞아요. 이참에 저도 같이 따라가는 거고요. 경화 씨는 그래도 책을 만들고 글을 쓰던 사람인데 외국 나가서는 무슨 일을 할 생각이야? 지금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저도 현지에서 가능한 봉사도 하고 여행기 비슷하게 에세이도 써볼까 궁리만 이것저것 하고 있네요. 안 그래도 내가 에세이 얘기하려고 전화했어. 국경 없는 의사의 아내가 들려주는 현지 이야기. 뭔가 에세이감으로 촉이 좋아서 말이야. 그럼 그런 스토리로 에세이 진행해볼까요? 그렇게 하지. 어차피 원고는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피드백하면 되니까. 출간은 자기가 귀국하는 즈음에 맞춰서 하던가. 아니, 얘기가 빨리 나오면 1, 2권으로 나눠서 출간하는 것도 괜찮고. 그렇게 출판사 대표님의 제의로 저는 현지에서 에세이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 좋은데 솔직히 네가 직장까지 때려치우고 따라가는 게 마음에 걸렸다. 나름 네가 쌓은 커리어가 있는데 애먼 우리 딸만 경단녀가 되나 싶어서 걱정했는데 정말 잘 됐구나. 엄마, 나도 솔직히 회사 휴직계 내면서 그 사람 따라 외국 나가는 것도 있지만 직장의 메인 몸이 아니라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 글을 본격적으로 쓰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로 잘 된 것 같아요. 남편뿐 아니라 저 역시 기분 좋은 목표를 가지고 떠나게 된 출국길이었습니다. 제가 출국하기 전에 엄마의 생신이 있었고 미국에서 생활하는 언니도 잠시 귀국을 했죠. 제 복잡한 결혼사 때문에 초반에 오해가 좀 많았다 들었어요. 본의 아니게 죄송했어요, 제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었더라면 저라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국경 없는 의사회 봉사 떠나신다면서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경화 씨나 장모님 모두 오케이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엄마, 이렇게 돈 욕심 없는 남자를 두고 우리가 그간 괜히 쓸데없이 걱정했어요. 안 그래요? 아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지 않니? 사람 그릇과 본성은 다 정해져서 숨겨져 있는 건데 그걸 제대로 알아보기가 어디 쉬운 일이더냐? 암튼 우리 엄마 말씀 한번 청산유수셔. 엄마, 저 미국 사업 접고 한국 들어오려는데 양말 공장에 저 일할 자리 하나 마련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는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졌어? 네, 엄마. 생각해보니까 날 둘러싼 환경은 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문제는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내가 제일 문제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애초에 아기로 접근했던 그놈이 나쁜 놈인데 제가 괜히 환경 탓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엄마한테 일도 제대로 배우고 하려고요. 언니는 첫 결혼에 호되게 실패하고 시리에 빠져 제대로 극복을 못하다가 모든 게 지긋지긋하다면서 돌연 미국행을 택했었습니다. 그곳에서 개인 사업을 하던 언니였는데 마음이 정리가 되었는지 귀국한다는 말을 듣고 저도 너무 기뻤죠. 언니, 엄마만 두고 외국 나갈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웠는데 언니가 타이밍 절묘하게 이렇게 딱 돌아와 준다니까 너무 다행이네. 듣자 하니까 너희 부부 귀국하면서 엄마 모시고 산다고 했다면서? 네, 저랑 장모님 사이에는 이미 약속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저요. 어머, 그래요? 그런데 처가살이 하는데 처형까지 있으면 좀 답답할 것 같은데. 저형까지 계시면 북적북적도 좋죠, 뭘? 경화야, 남자는 여자가 좋으면 처갓집 말뚱에 절을 한다더니 네 남편이 딱 그 짝이다 얘. 언니 말에 가족들 웃음보가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남편은 언니 말 맞다나 저를 진심으로 지극히 사랑해주는 남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엄마의 노파심에 그리고 저희 언니가 겪었던 비극 탓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봤던 제가 미안해질 지경이었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고 세상에 믿을 남자는 더더욱 없다. 경화 너 그거 살면서 명심해야 돼. 언니의 결혼의 실패로 아빠가 충격으로 명을 달리하시고 언니는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시리와 충격에 빠져 지내던 때 엄마는 툭하면 버릇처럼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살다 보니 사람을 너무 믿을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다. 돈 욕심 없고 우리 딸만 좋다는 남자를 사위로 맡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 소원 하나를 이뤘구나. 엄마 예전이랑 하던 말씀이 좀 바뀌었는데요. 그때는 네 언니 일로 원체 아무도 못 믿던 때 아니냐.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하는 엄마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저도 참 다행이다, 안도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니의 결혼 실패 이후 집안 분위기도 말이 아니었지만 저 역시 인간에 대한 믿음, 남자들에 대한 믿음을 너무 많이 잃어버려 한동안 제대로 된 연애를 하기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언니와 친정엄마의 아쉬워하는 배웅을 받으며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여보, 한국이랑 생활환경도 많이 다르고 쾌적하지도 못할 텐데 나 가는 길에 따라와줘서 고마워. 부부는 일심동체라잖아. 당신이 먼 길 가는데 나도 당연히 따라가야지. 그리고 나도 고마워요. 나한테 뭐가 고맙다는 거야? 엄마와 우리 언니와 허물없이 가깝게 지내줘서 고맙고 또 처가살이 약속해준 것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도 나도 언니도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사람을 믿지 못해 힘들었는데 당신처럼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사람을 믿게 되었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세상에 당신처럼 좋은 사람도 있다. 그런 기분 좋은 믿음을 다시 가지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남편과 손을 잡고 출국장을 빠져나가는 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몇 년 전 도망치듯 미국으로 출국하던 언니를 눈물을 흘리며 배웅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출국하고 있는 제 자신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는 일은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뭔가 살아갈 맛을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언니의 결혼 실패 사건을 겪으며 저와 엄마, 언니 모두 가장 힘든 것이 그것이었으니까요. 돈이 없고 모든 상황이 최악이어도 내 곁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다, 살만하다 느끼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인간에 대한 믿음, 살아가는 행복을 다시 찾게 해준 남편이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언니와 엄마는 양말 공장 운영을 열심히 하면서 사회적 기부 사업을 점점 더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남편 역시 가진 거 없는 환자들의 의사가 되어서 땀 흘리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예정이죠. 저 역시 그 곁에서 가능한 봉사도 하고 그곳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에세이를 열심히 써보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이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